자, 형의 시효 소멸 기간입니다. 자, 이쪽도 출제가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등한시하지 마시고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자, 1번에서 징역금고 집행 종료 면제받은 자가 보상을 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이 경과하면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재판 실효를 선고할 수가 있다. 맞는 것 같은데 벌금이 아니고요. 벌금이 아니고 자격정지입니다. 이게 나와야 했죠. 자격정지 이상이고요. 7년 알아두셔야 됩니다. 7년이 오히려 출제가 더 많이 됐어요. 그리고 신청이 있을 때 실효 선고를 할 수 있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도 알아두시고. 자, 사형이 무기로 감형됐습니다. 이때 사형 집행 대기 기간은 이 가석방 요건 중 산입하는 것이 아니다. 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가석방 기간 중에 죄를 범했을 땐 누범이 안 돼요. 자, 검사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벌금형의 집행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착수가 됩니다. 착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 시효가 중단되는 거죠. 따라서 착수 이후에 집행 불능되었다 하더라도 빠꾸 후진 없어요. 중단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여전히 벌금의 시효 기간은 중단된다. 맞죠? 자, 2번부터도 전년도의 강의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강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1번 작년도 간부 문제인데요.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1번 가죠. 3년 미만의 징역 금고,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7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시효는 완성된다. 이 숫자 좀 알아두세요. 7년입니다. 자, 1번 관련된 문제가 그 밑에 2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2번 문제 풀면서 1번 같이 해설해 드립니다. 2번 가죠. 자, 두 번째 줄에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그 벌금형 역시 형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이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요. 개별적 효력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에 대해서 특별사면 내려졌습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만 특별사면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여기에만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이 특별사면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벌금형에 대해서는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지를 않습니다. 틀렸죠.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입니다. 자, 3번 형의 시효는 집행유예나 정지,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않죠. 4번 형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에 가 있는 기간은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맞고요. 2번 갑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이 합은 그랬어요. 자, 시효 기간인데 사형은 몇 년입니까? 사형은 최근에 삭제됐어요. 그래서 사형은 시효 기간이 없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무기는 몇 년인가요? 20년이죠.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입니다. 자, 3년 미만은 5년 이상은 자, 1번에서 풀었죠? 1번에서 풀었습니다. 7년이라고요. 7년입니다. 자, 그래서 요 1번에 1번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1번에 1번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번의 디귿처럼 디귿이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합치면 몇 년이죠? 37년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 가보면 자, 사형제도는 삭제됐다. 최근에 알아두시고 나머지 것들 정리하세요. 자, 무기 10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전부 다 징역 금고죠. 그쵸? 그래서 무기는 20년, 10년 이상은 15년, 15년이 있네요. 3년 이상은 10년, 3년 미만은 7년입니다. 그리고 벌금 나와 있죠. 벌금 5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류나 과료는 1년입니다. 다시 한번 숫자를 꼭 10, 20,
15, 10, 7, 3, 5죠. 5, 3이 없어요. 1. 다시 한번. 20, 15, 10, 7, 5, 1입니다. 1.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에서 풀었듯이 요 자격정지는 10년 이상, 여기 10년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5년, 10년 이상은 10년, 5년 이상은 7년입니다. 5년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몰수 추징입니다. 몰수 추징. 요것은 5년입니다. 5년. 저도 자꾸 실수하네요. 몰수 추징은 5년이고 과료 1년입니다. 1년. 자, 구리도 1년이고요. 이런 것들 좀 알아두세요.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나와 있네요. 5년 미만의 자격정지 5년입니다. 이런 거 만약에 출제가 되는데 틀리면 정말 억울하죠. 자, 3번 갑니다. 법학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일단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리을 동그라미. 1번 가죠. 1번 말씀드렸죠. 특별사면 나와 있죠. 특별사면은 개별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앞에 부분에 대하여 형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 할 때 그 효력은 나머지 형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개별적 효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질문. 자, 특별사면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면제받고 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권이 되었다면 누범에서 말하는 전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특별사면이든 누범이든 3년 내에 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사유가 돼요. 그래서 전과에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두 개 다. 그래서 아니 된다. 틀렸습니다. 두 가지는 뭐가 된다? 누범 가중사유가 된다. 누범 가중사유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디귿번. 자, 일반 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의 효력은 여전히 계속 존속하는 것이다. 그래요. 존속해요. 일단 끊을게요. 자,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해서 이 전의 죄와 후의 죄가 경합범, 즉 사후경합범이죠. 사후경합범 관계에 있었다 할 때 이 영향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쵸? 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전의 죄와 후의 죄는 경합범 관계가 있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 사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가 않는다. 즉 경합범 관계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면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죠?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뿐이지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에 모든 효과까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전 후의 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었다 하여 있었다 하는 그 효과가 일반 사면에 의해서 즉 형 선고의 효력이 효과가 없어진다는 그 일반 사면의 효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이 판례가 옛날 판례죠. 95년도 판례인데 이 지문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지문은 아닙니다. 자, 이 법학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법학 문제는 그 판례가 지엽적인 판례가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법행은 거의 40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40문제가 대부분 다 거의 100% 가깝게 판례 문제만 나옵니다. 그 판례를 누가 출제를 하냐냐? 대학 교수가 출제하는 게 아니라 법행 문제나 법원직 같은 시험 문제는 판사가 출제해요. 판사. 그래서 판사는 이제 판례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수험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지엽적인 판례도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요.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쪽 쪽에서는 뭐 중시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직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엽적인 뭐 판례까지는 굳이 알 필요 없는데 일단 이런 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기회에 같이 받으시고요. 자, 일반 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행해지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실시가 되고요.
일반 사면을 받게 되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죠. 상실되고 만약에 선고받지 않았다면 공소권이 상실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갑니다. 4번도 법행이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왜 법행 문제가 이쪽에서 많이 나오냐면 법행이 어디? 법원직이잖아. 법원직.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하는 일이 판결 선고잖아요. 선고 쪽이 많기 때문에 이쪽 형벌론에서는 다른 직렬보다는 형벌론 쪽에서는 법행이든 법원직이든 출제가 많이 된다. 그래서 이쪽에 이쪽 시험에서는 이쪽 문제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일단 옳은 것을 동그라미 칠게요. 자,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비읍 동그라미, 이응 동그라미.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찰 시험을 준비하든 검찰 시험을 준비하든 요 박스가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요런 지문 하나하나를 쏙쏙 빼어서 사지선다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 나올 줄 몰라요. 그래서 다 보는 거예요. 많이 복습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쏙쏙 빼서 낸다는 겁니다. 자, 1번 가자. 여기서 81조인데요. 형의 받음이 없이 7년이 경과하면 실효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형 속에는요. 형 속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돼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요. 7년 내에 지금 7년이 경과해야 실효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7년이 안 됐어요. 7년 이내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실효 결정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형 속에는 집행유예가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7년 내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형 선고는 효력을 잃게 집행유예는 형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 형 속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7년을 형 선고를 받지 않고 7년이 경과해야지 실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7년 이내에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7년을 경과하지 않았잖아요. 7년 내기 때문에 따라서 실효 선고를 내릴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복권 앞에서도 문제 풀었는데 여기서 풀었잖아요. 여기 특별 사면을 받든 복권을 받든 3년 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에 2번을 가보면 여기 복권 나왔죠? 복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전과 사실은 누범 가중 사유가 됩니다. 3년 내에 죄를 저지르게 되면 누범 가중 사유로 처벌되는 거죠. 자, 다음 요 디귿번과 리을번은 조금 어려운 판례들이에요. 다른 직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약간 없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유체동산 경매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검사의 집행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집행 개시가 있다고 봐야 되지만 그 후에 집행관이 착수하지 못하면 중단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그냥 그렇거니 하시고요. 맞는 질문입니다. 자리 1번 가죠. 자, 벌금형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쭉 읽어보시고 쭉 맞아요. 쭉 맞는데 자, 이 집행행위 개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단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했는데 이 통지가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 통지하든 안 하든 중단의 효력은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틀렸어요.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이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됐고 말씀드렸듯이 디귿과 리을은 타직렬은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판례니까요. 자, 미인번 보겠습니다. 자,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용을 다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벌금형일 때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영 유치처분까지 만일을 대비해서 다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자, B번 선고의 실효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항고로 인해서 아직 선고의 실효 결정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관이 그들의 경과를 하였다면 그 뒤에는 실효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실효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상고심 절차 진행 중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효 결정 중에 2년이 지났다면 2년이 지났다면 이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실효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판례도 알아두시고요. 자, 병과형일 때에는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허용이 되죠. 병과형이라서 그래요. 틀렸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자,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에 대하여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그렇죠. 부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만 빼고 나머지 것들은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법원직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머지도 알아둬야 되겠지만 타직열들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